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한두 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혈액응고, 근육 수축 등의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의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요.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 유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와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 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남성 정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놀라운 효능이 정말 많은 양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우리나라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양파는 매운맛이 특징이지만 당도가 5브릭스 정도가 될 정도로 단맛이 높은 식품인데요. 저장성이 좋고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좋으며 약성이 높은 기능성 식재료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양파는 호총이라 하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면서 음식이 소화되게 해 위로 기운을 내린다. 또한 오장육부에 두루 이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파에는 소화를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섬유질은 장 내 세균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양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항균, 항진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나 다른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줍니다. 양파는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하여 정력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기능 개선에 좋고 정력에 좋은 음식인 양파의 효능과 양파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의과대학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양파는 남녀 모두에게 성욕 증진과 정력 보강에 효과가 있어 성기능 장애 개선에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의 대표적인 성분 알리신, 퀘세틴, 페쿠친 때문인데요.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뛰어나서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특히 많은 황화알릴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면 알리신으로 변화하는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남녀의 성기능과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양파만 섭취해도 성기능을 향상하고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지만 양파와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지는 식품이 있어요.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음식 첫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국가표준 성분표 자료에 따르면 마늘에는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파와 마늘을 같이 먹는 것은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두 번째 식품은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고 성기능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양파와 호박씨를 같이 먹는 것은 정력을 높여 발기부전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같이 먹으면 정력에 좋은 세 번째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비타민 B, 부포테닌, 트립토판,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세포에 일정한 포도당을 제공하고 혈압 조절, 원활한 근육 수축, 성욕 촉진 등 성관계할 때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양파와 바나나를 같이 먹는 것은 정력 향상과 성기능 장애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정력 증진 효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양파의 효능 두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양파와 마늘 등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양파와 마늘의 섭취가 암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위스에서 행해진 암 관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주 7인분 이상의 양파를 섭취하면 양파를 먹지 않는 경우에 비해 결장암에 걸릴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 1인분은 약 109g으로 성인 여성의 주먹보다 약간 작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양파와 마늘을 많이 먹으면 구강암, 인두암, 신장암, 난소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양파의 좋은 효능 세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양파에는 퀘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퀘세틴은 플라노보이드 계열 식물성 색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혈관 벽의 손상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입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중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양파의 좋은 효능 네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를 예방합니다.
양파는 혈관에 낀 나쁜 기름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료원이 고혈압 환자 8명에게 4주 동안 양파를 복용시킨 결과 이전과 비교해 수축기 평균 혈압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양파 효능은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퀘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와 상극인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파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꿀입니다. 양파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람들은 양파를 섭취한 후 소화불량, 가스 형성 또는 속쓰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꿀도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은 몸의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양파는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며 꿀은 약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몸의 pH 균형이 깨질 수 있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튀김입니다. 특히 양파 튀김, 맥주 안주로 혹은 간식으로 양파 튀김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는 튀김으로 만들 경우 영양소가 크게 파괴됩니다. 양파 튀김은 고온에서 튀겨질 때 주요한 영양소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따라서 양파 튀김은 생양파에 비해 영양 가치가 크게 감소합니다. 양파 튀김은 튀김 과정에서 많은 기름을 흡수하게 되므로 지방 및 칼로리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과정에서 유의화합물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암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다 보니 새우볶음밥을 하거나 새우튀김을 할 때도 같이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양파와 함께 새우를 섭취하는 것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에 있는 초산이 새우와 반응하여 초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초산 칼슘은 자주 섭취하게 될 경우 결국 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와 양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양파를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사과를 함께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양파와 사과는 바로 퀘세틴 성분이 이들을 엮어줍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은 사과에도 퀘세틴 성분이 많아요. 사과의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양파와 사과의 퀘세틴은 몸에 나쁜 활성산소가 정상 세포를 침범해 염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처 치유에도 효과가 좋아요. 양파, 마늘, 대파 등 백합과 채소가 위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이유도 이런 항산화 효과 때문이지요. 양파의 많은 크롬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돕는 무기질입니다. 크롬 성분이 밥빵 등으로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의 포도당 대사를 도와 혈당 조절을 도와주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검은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혀왔어요.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혹시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됩니다. 물 대신 검은 콩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뼛속까지 침투한 독소를 해독한다는 소문 때문에 한때 검은 콩물을 물 대신 마시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어떤 것이든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좋은 음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검은 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서 약간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달달함의 성분이 바로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이에요. 갈락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여 더부룩한 증상과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장 건강에 아주 나쁜 성분이죠. 그리고 검은 콩에는 몸에 참 좋은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이소플라본을 과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꼭 검은 콩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섭취하면 약이 되는 법이죠. 검은 콩은 올바르게 먹으면 그야말로 몸에 보약이 되는 슈퍼푸드입니다.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고루고루 안정되게 갖춘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과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가임기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로 인해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할 수 있게 되죠. 즉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검은 콩은 젊음의 묘약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검은 콩 속의 안토시아닌이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검고 아름다운 머리결과 풍성한 머리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이 이것을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듯 나이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연 공급원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과하게 먹거나 잘못되게 먹으면 도리어 암과 치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과 궁합이 최악인 음식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콩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보통 콩자반, 콩국수, 콩국물, 두부, 청국장, 콩비지찌개, 검은 콩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도 콩으로 만든 요리이지요. 그런데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요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콩국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 계시죠? 검은 콩에는 콩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콩을 잘못 요리하게 되면 이 트립신 저해제가 분해되지 않아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트립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로 펩신과 함께 제일 중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렇다면 트립신 저해제는 반대로 트립신의 역할 즉 단백질 분해 작용을 억제하겠지요. 콩과 같은 식물의 씨앗은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발화할 수 있도록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씨앗 속에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함부로 발화하지 않도록 발화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트립신 저해제입니다. 곡물이나 콩, 감자류를 익히지 않고 먹을 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트립신 저해제를 중화하고 소화하기 위해 대량의 소화 효소가 소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트립신 저해제는 열을 가하면 없어지고 소화하기도 쉬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요리해서 드실 때는 반드시 푹 익혀야 합니다. 만약 푹 익히지 않으면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를 방해하고
췌장에서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더 무리해서 분비하게 되지요. 이렇게 췌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올바른 콩 요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은 콩을 볶아 먹는 방식은 콩 요리 방법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이에요. 검은 콩을 볶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딱딱해지고 콩 속까지 충분히 익히지 못할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치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검은 콩을 볶아 먹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콩자반이나 콩조림을 하실 때도 콩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덜 익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좋지 않아요. 검은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과 우유는 궁합이 아주 상극입니다. 검은 콩에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인산칼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인산칼슘 덩어리는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합니다. 그럼 검은 콩가루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우유가 아닌 두유나 물과 함께 갈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검은 콩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검은 콩을 푹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콩 단백질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콩 단백질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슈퍼푸드인 검은 콩을 건강하게 요리하여 가족들과 안심하고 드셔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래요. 검은 콩을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은 콩을 물에 푹 불려주세요. 서리태는 12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알이 작고 단단한 쥐누니 콩은 24시간을 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검은 콩의 부피가 2배로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듯이 푹 익히세요. 그리고 물에 불려진 검은 콩은 이미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검은 콩이 아주 살짝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끔 콩의 모양이 뭉개질까봐 아주 살짝만 익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은 절대 그렇게 요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익혀주셔야 합니다.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익힌 콩을 따로 주면 간식처럼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밥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불려진 콩을 밥할 때 함께 놓고 검은 콩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콩밥, 최고의 궁합은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김입니다. 왜 김이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일까요? 혹시 검은 콩을 삶아 보신 분들 계실까요? 검은 콩을 삶게 되면 거품이 확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품이 바로 검은 콩 속에 숨겨진 건강 비책 사포닌입니다. 산삼과 인삼에 가득 들어있는 사포닌. 놀랍게도 검은 콩에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1등이죠. 그리고 심장 주변의 혈관과 손발 끝에 미세한 혈관까지 확장시키고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쌩쌩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포닌에 큰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키게 되는 거죠. 요오드는 우리 몸의 갑상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즉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을 검은 콩과 함께 먹게 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김에 있는 풍부한 요오드가 사포닌의 단점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거죠. 거기다 김은 마른 김 5장이
달걀 한 개와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을 만큼 풍부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렇게 검은 콩과 김이 만나게 되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이 풍부한 단백질은 피부 탄력 섬유인 콜라겐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김과 검은 콩을 함께 먹게 되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콩과 궁합이 좋은 반찬을 알아보았으니 검은 콩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저는 이 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 콩이 소고기와 궁합이 안 맞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소고기는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특히 소고기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좋아서 소고기를 먹게 되면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고기와 검은 콩이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소고기에 있는 철분이 몸이 흡수되는 걸 딱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검은 콩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몸속에 탁한 피가 생기게 되죠. 탁한 피는 염증과 암을 유발하며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과 치매 등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로 먹으면 너무나도 좋은 두 음식, 하지만 함께 먹으면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피해주세요. 그럼 검은 콩밥을 먹을 때 소고기를 대신할 만한 궁합 좋은 또 다른 음식이 없을까요? 바로 계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이 증상의 해결 방법이 바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에는 레시틴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신경의 능력을 쭉쭉 올려주죠. 그런 만큼 어린 수험생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콜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 성분은 두뇌가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따로따로도 좋지만 검은 콩의 레시틴과 계란의 콜린이 만나게 되면 뇌 건강을 위한 기적의 궁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밥을 먹을 때는 반찬으로 계란을 꼭 함께 먹어주세요. 계속 콩밥 이야기만 하다 보니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 콩을 콩밥으로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 방법과 재료, 바로 초콩입니다. 초콩은 식초에서 발효시킨 검은 콩을 뜻합니다. 식초와 검은 콩도 궁합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식초와 검은 콩이 만나게 되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 물질, 발암 물질 등 많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만큼 몸속에는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독소를 해독하다 보면 간이 가장 먼저 일하게 됩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니 결국에는 지방간, 간염, 간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음식이 초콩입니다. 왜 초콩이 최고의 해독 음식일까요? 바로 검은 콩과 식초의 시너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기섬유가 가득한데 이것이 체내의 독소와 흡착되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검은 콩의 단백질이 간 자체를 감싸 보호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간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지방간과 간암을 예방해주죠. 하지만 검은 콩의 식이섬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식이섬유를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식초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시키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 콩의 식기섬유를 분해하여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효소 작용을 통해 검은 콩에 있는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화시키죠. 또한 초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해독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손발이 자주 붓거나 몸이 찌뿌둥한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식초와 검은 콩의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피로 물질인 젖산 때문에 발생하는데 초콩은 몸속의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입니다. 몸의 근육에 작용하여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블랙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검은 콩 또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콩과 비교하여 검은 콩의 검정 색소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성분도 훨씬 풍부하죠.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염증,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는데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진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FDA는 일반 성인 기준 하루에 콩 단백질 25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콩의 4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콩을 하루에 50지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슈퍼푸드 검은 콩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검은 콩을 먹는 방법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해요. 그리고 검은 콩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에는 우유와 검은 콩물 그리고 소고기가 있지요. 검은 콩과 최고의 짝꿍은 김과 계란 그리고 식초가 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검은 콩은 하루에 50지 먹으면 가장 적당해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검은 콩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겠죠. 소중한 분들이 검은 콩을 잘못 먹고 탈이 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세요.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 간편한 간식이 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지요. 당뇨와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바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